지금 우리 미국의 펀더멘털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이익과 연결된다면 오히려 금리 고공행진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그럼 기업 매출액이 GDP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부동산이 이제 노출돼 버렸어요. 지금 미국 시장 거품이 많이 빠졌다 해도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10%, 15%는 더 빠져야 된다, 지표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사실 그만큼 거품이 현재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같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일단은 한국이 미국이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다. 환경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의 후폭풍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주가가 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닥에 근접했다. 왜 그런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통계까지 나왔다시피 그걸 보면 2008년 위기 때와 비교하면 주가만 빠지가 있는 거예요. 실물은 문제가 없어요. 고용도 문제가 없어요. 2008년은 고용도 함께 줄었거든요. 주가 빠지면서. 근데 고용도 미국은 문제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실업률도 또 그렇게 점점 개선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거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다른 점은 여러 가지라는 거지. 아까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도 과거가 다르고, 과거에는 인플레이와 금리가 동반 상승을 안 했는데, 즉 금리만 올랐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 국민들 소득 수준과 비교하면 이건 감당해낼 수 있는 소득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빅테크는 아니지만 미국 전체로 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수대가, 저는 지난번 우리 바닥이 좀 얼마 한 10일 전에 그때 주식 하락했거든. 우리 방송에서요. 그 다음날 오늘이야말로 주식 사야 된다고. 그때 산 사람 많이 벌었어. 지금 벌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미국의 펀더멘털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더 빠질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 저부터도 아마 한 번 더 급락이 있을 거야라는 거를 아주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를 아예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경기 침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기도 마이너스라고 했다고 다. 8월만 해도요. GDP가. 그런데 열어보니까 서프라이즈야, 그죠? 이게. 한 3%까지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되면 더 진짜 나빠질 거라고 보는. 그건 저는 2% 또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 주가가 오르면 또 가요. 또 하나는 과거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사고가 터져서 통화금융정책을 했어. 재정지출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지난 8월에 재정지출 규모가 거의 한 1조 내지 2조 달러 되잖아요. 과거에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재정 지출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이니까 성수 효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 효과. 그것도 1조를 풀면 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GDP 약 10% 되는 돈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과거에 없는 경기 침체를 막는, 또 아니면 경기 침체 시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약한 건 올 수 있지만은 과거처럼 2008년처럼 뭐 마이너스 5% 성장하고 실업률이 9% 되고 그런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그 연착륙,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연준이 하도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08년에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200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을 거라고. 그때 2007년 11월에. 그때는 이제 미국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펀더멘털이 좋다. 한 5가지 크게 다르다는 거죠. 5가지? 한번 다시 좀 짚어봐 주시죠. 첫째는 통화량도 2007년 말에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때 미국 GDP 14조 조금 네. 넘었거든요. 그럼 몇 프로냐면 6%밖에 안 됐어. 지금은 GDP 23조인데 보는 통화량만 6조 5천이야. 7배 늘었어. GDP는 겨우 40% 늘었는데 통화량 7배 늘었어. 유동성이 확 늘어났다. 확 늘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달러 인덱스 굉장히 75 이때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미국 위기니까.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환율이 그 신흥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인데 소비 중심의 국가, 수입 중심의 국가인 미국에는 달러 강세가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는 사고가 터지고 재정 지출을 했어. 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 8월에 인프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육수법, 그래가 삼성도 들어오라, SK 한인도 들어오라. 미국 경제의 예.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공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조치들이 먼저 일어났다. 그렇죠. 아. 미리 그걸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 그게. 그것도 또 다르고, 또 하나는 그 금융시장이 그때만 해도 2008년 우리 미국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서학개미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만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도. 세계에서 그렇죠.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 미국발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 대비 다른 나라는 약세더라요, 통화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위기가 안 오면 더 강세겠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에서 20% 터져도 환차익 20% 볼 수 있겠네? 이 공감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난 2008 미국발 위기가. 우리 위기가 달러 인덱스 75 할 때 1,500원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10 할 때도 1,400밖에 안 해. 근데 진짜 위기가 오면 1,600 가고 1,700 간다는 얘기는 오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올 거라고 또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돈을 집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경제 혹은 주식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예, 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건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예. 경기 침체 이 상황을 돌이키기 위한 그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또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한다고 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09년 이후에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2000년부터 네.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평균이 5%였어요. 하긴 그랬죠. 그래 하다 보니 자산 시장의 거품이 이제 너무 생겨버린 거야. 그 후유증이 이번에 이제 좀 있거든요. 그게 대한 반성도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는 미국의 이익과 연결된다면 오히려 금리 고공행진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근데 금리가 높은 것이 미국에게는 이익이라고 보시나요? 예. 왜 그러냐? 지금 우리 한국의 예지. 환율이 이제 1,400엔인데, 그죠? 네. 1,500원까지 간다 하면 1달러를 바꾸면 1,500원 돼. 네. 주가는 이제 반토막이야. 그죠? 헐값에 살 수 있다. 헐값으로 공짜지. 그게 쭈쭈이지. 하긴 뭐 지금 환율로 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한 1200, 1300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런 하더라고요.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000이 잠시 깨지고, 환율이 1,500원 가고, 600원이나. 그러면 진짜 쭈쭈이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죠. 근데 아까 말씀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예. 강달러 상황도 다시 해소될 거라고 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안정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왜 한국이 2,000원이 갈 수 있고 1,600원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2000년이라는 얘기는 내가 안 했고, 1,6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보시는 이유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 부동산이 무너지고 아까 있다. 말씀하신 우리 부동산 국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의 알파의 오메가야. 기업도 가게도 다 연결돼가 있어. 그 터져버리면 이제는 부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예? 부동산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거러지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소비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러한 만약에 말씀이 맞다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 주식이 오히려 거품이 있고 한국 주식은 싼 밸류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는 지금 팔아서 환율 좋을 때 와서 한국 주식을 사야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애국주의자고. 근데 이거 말씀하신 한국이 만약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가 온다면 이거 주식도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달러를
꼭 잡고 있을 때지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거지. 타이밍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국이라면. 왜냐면 미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안 한다? 미국도 그래 금리 인하도 안 할 거고. 왜냐면 다른 사람 무너져야 다른 나라가. 그게 우리 소위 양털깎기 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일반인대로 그래 가지만.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뭐 제가 볼 적에는 자산시장 참여자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고금리 상태에서 무너질 수 있다. 예.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중국과 갈등도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경제적이지만 그게 지금 중국을 꺾누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공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외환 시장 자유거래, 그러니까 자유태환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IMF 같은 외환 위기가 중국이 오겠느냐, 네. 응? 이 환율 차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네.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있죠. 그래서 중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데는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내려갈 거라고 보죠. 50%씩 이렇게. 뭐 내려봐야 한 20%.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유럽과의 갈등은 앞으로 뭐 10년 이상 진행될 사항이지 과거처럼 윈윈 관계는 이제 아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인도를 찾은 거예요. 그 중국과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있으니까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이제 중국 위축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지, 흡수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나 이제 인도에 우리가 많이 당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뒤늦게 들어가면 그것도 혜택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전략은 부채 많고 하니 그 부채 좀 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네,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도 빚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국부펀드를 하나요? 네? 국부펀드. 네네. 그게 연기금 펀드가 다 국부펀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수익률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한국을 언제 예를 들자 이거죠. 1,600원은 이번에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주가는 한 10%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들어오죠. 그러면 한국에 하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고. 굳이 한국에 해야 된다는 건 애국자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이 처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환경과는 별개로 우리에게는 부동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있고 요것 때문에 환율이 1,600원 이상, 그 다음에 주가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은 아니고. 네, 미국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돈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도 이런 생각하면 다 미국 달러.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왕 달러 돈을 가지고 있어, 이왕 많이 빠진 주식 좀 보관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분기 성장률하고 내년 1분기 성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여태까지 다 침체 얘기를 했는데 3분기는 일시적인가? 이 생각하겠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4분기도 플러스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일시적이 아닌가? 이 얘기 되죠. 근데 1분기도 또 마이너스 성장 아니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잘못 본 거야. 또 거기에서도 찬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긍정론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그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미국 경제는 좋고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50% 뭐 다 이렇게 50% 이상씩 빠진 주식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렇게 빠진 주식들도 있고. 이게 과연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분들은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긴축을 그때 빠졌던, 그러니까 그때 풀어졌던 돈의 유동성, 그것만큼 다시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다 걷었으니 안 걷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걷었으니 당장 안 된다. 한참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근데 말씀대로 유동성이 별로 안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못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돈은 그대로 시장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이제 경기의 양극화, 이제 산업간의 양극화죠.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인프라의 수혜 기업이라든지 미국은 그거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무역 적자 국가니까 그게 수혜 기업이 많이 있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와 중국 GDP를 바로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외국인이 들어가가 GDP를 만들어내고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GDP가 가소평가된 거예요. 그럼 기업 매출액이 GDP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그 전문가 예상보다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숨겨지가 있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아주 미국이 안고 있는 나쁜 것만 자꾸 다 끄집어냈다고. 그래서 뭐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거고 예.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예, 수입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 예. GDP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GDP는 사실은 더 큰 거다. 예, 과소평가돼 있다 이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GDP만 잡고 있는 거니까. 예, 매출액은 다르다라는. 그러나 해외에서 만들어내는 애플의 해외 예. 이런 여러 것들 합치면 확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그게 바로 미국의.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미국 경제의 그 취약성을 언급할 때 쓰는 그 GDP 대비 그 국가 부채 이것도 비율을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해외에서의 그 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확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경상수지 적자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에서 만들어가 수입하면 경상수지 적자예요. 수입했으니까. 네. 근데 애플 이익이잖아요. 그냥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 주식에서는 팔아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들고, 왜냐면 팔기에는 이미 고점에서 물려서 이미 마이너스 40%, 50%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이게 내일이 가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팔아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팔아라. 그런데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팔아버리는데 반등해야 하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돈이 없어서도 못 사요. 이제는 다 틀려버렸으니. 그러면 반등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이제 저 보면 지난 2년 정도 됐잖아요. 1월 27일, 17인가 27일 최근 한 1개월간 고생하고 여태까지 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 예? 근데 1개월 동안도 보면 아마 오늘 저녁에 이번 주말 되면 그저 한 2%? 저희들은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때 들어가라고. 그래 보면 2% 정도 손내는 건 병가의 상사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은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정리해야 될 때다 한국 주식은? 기술적 반등은 조금 있을 테니까 그때 정리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왜냐면 요 전번에 그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 2,500 가까이 갔었죠 그때. 오면 그까지는 안 가 싶어요. 왜 그랬냐? 부동산이 이제 노출돼 버렸어. 아 지금 PF 이런 저런 것들로. 그때는 노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정권에서 겁이 나서 투자하겠어요? 예? 건설 관련주 투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등 시 일단은 다 비중을 줄이자 아니면 다 매도하자. 비중 뭐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이래 얘기는 못 하고 뭐 한국도 수혜 기업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수혜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어차피 미국은 좋아질 거잖아요. 그 좋아지는 미국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들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전체가 무너지면 거기 주식 시장은 그래요. 하긴 심리가. 전체가 무너지면 좋은 주식도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부동산 올인 국가에서 지금 한 방 맞았잖아요. 맞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일부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자전지 참 좋은데 왜 못 오르느냐 이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그 가격대는 지금 뭐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자전지 뭐 수익성을 보면. 그러나 다 꿈이지 그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 좋아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역시 또 마이너스 뭐 30%, 40%, 50%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도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은 들고 있어도 되나요? 저는 이런 생각, 우리는 지수를 하락해, 특히 나스닥 쪽은 지수를 하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5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쪽 나스닥 100에.
아, 그때는 없었죠. 작았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그 지수는 좋은 회사는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100등에서 한 90등에 있는 거, 그건 상대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꾸 아웃돼.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은 탄력성이 좋으니까 오히려 종목에 하지 마라. 지수로. 예, 지수에 하라. 나스닥은 꿈을 먹고 나는 종목이, 사는 종목이 많은데, 뭐, 메타버스처럼, 예? 메타입니까? 그런, 걸려들면요, 혼나거든요. 그 메타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한 다음에 20% 시간에 하락하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경고를 한 부분이에요. 거기 메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 때문에 1,000원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 100만 원 가고 1,000만 원 가야 돼? 예?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종목보다는 지수를 사라. 네. 특히 나스닥 지수를 사라. 나스닥은 지수여야 된다. 뭐 차라리 나스닥 트리플 하는 게 낫다. 2배짜리, 3배짜리. 예. 배팅을 하시네. 예,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종목 배팅 할 바에는 메타버스 관련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투자할 바에는 TQ 교과가 낫다. 그거는 시간만 가면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목은 잘못하면 부도나 버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네. 시장을 보고 있으시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좀 환율 전망. 네.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길게는 낮아지겠지만 그 낮아지는 폭도 네. 상당히 좀 예정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105가 연말까지는 하단이 아닐까 봐요. 105가. 그렇다면 우리 130원 중반 뭐 이런 선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건지 아니면 점점 이제 더 나빠지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달러 인덱스 75 할 때 우리가 1,500원 했잖아요. 네. 2008, 9년에. 그렇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 100이면 우리가 나빠지면 얼마든지 1,500원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문제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팔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니라고 보죠. 물론 하루 이틀로 보면 뭐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변동성은 있겠으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 환율, 이런 이 거시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제 상황을 분석한다는 거, 그리고 금융시장을 투자 그 심리를 분석한다는 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투자 관점,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주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윤재현 소장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